전투기 첨단 레이더 국내 개발 본격화, 한국형 전투기 탑재 예정. 방사청 국내 개발 가능성 최종 확인. 한국형 전투기 탑재 가능해. 공중, 지상, 해상 표적 공격하는 눈. 2019년 연말 항공기 탑재의 시험.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가 눈앞에 다가왔다. 11일 방사청은 KF-X 탑재용 AESA 레이더의 국내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K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는 잠자리의 눈처럼 천여 개의 작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대 적 전투기와 공중, 지상, 해상의 표적을 식별해 공격할 수 있다. 최첨단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방사청은 지난 1년여 동안 총 4개 분야 112개 항목에 대한 국내 시험 자료를 점검했다. 또한 이스라엘로 날아가 현지 업체가 개발한 송수신 장치를 연동시켜 데모 시연을 했고, 이러한 시험 과정을 통해 개발 능력을 최종 확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1차 점검은 지난해 7월 완료됐다. 당시 방사청은 개발업체인 한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를 공개하면서 1차 점검에서 총 162개의 요구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엔 2026년까지 모두 3,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에는 사연이 많았다. 당초 방사청은 2014년 F-35A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AESA 레이더 기술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항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은밀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스텔스 성능과 함께 레이더 탐지 능력도 뛰어난 최첨단 전투기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 출고식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열렸다. 내년 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이 시작되며 오는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작전 배치된다. 그러나 미 정부가 돌연 F-35A 도입에 따라 한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절충교육 약속을 깨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에 제공키로 했던 25개 핵심 기술 중 AESA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 등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정부는 기술 지원이 막히자 국내 개발을 결정했지만 그때만 해도 개발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번 1차 검증에 이어 이번 2차 검증을 통과해 국내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AESA 레이더의 원리는 천여 개의 레이더 소자에서 각각 뿜어낸 전자빔을 필요한 각도로 자동으로 보내 표적을 찾는 구조다.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 레이더를 움직이는 기계식보다 더 넓은 영역을 빠르게 자동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레이더에는 전파를 쏜 뒤 반사된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송수신 모듈이 달려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직경 2m의 공간 안에 약 1000개 정도의 모듈이 설치돼 있다며 미 F-35A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보다 모듈의 길이는 30%, 무게는 10% 수준까지 줄여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5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KF-X 사업은 2015년부터 13년간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방부는 KF-X 사업을 통해 F-16 플러스 알파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KF-X 사업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전투기 전체의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다음 달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 KF-X 항공기 기본 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스라엘 업체의 송수신 장치를 사용했지만 이 또한 국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 연말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와 모든 부속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해 공중 실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에 보이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근접 전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입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박준영 해상레이더 팀장은 연구소 안의 거대한 시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가로 32m, 세로 33m, 높이 22.5m 규모로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스캐너가 설치돼 있었다. 근접 전개 시험장은 위상 배열 안테나 최종 통합 시험을 하는 곳이다. 조립이나 튜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 방사 패턴의 불량을 출하 전 단계에서 판정, 안테나의 생산 품질을 보장해준다. 2018년 3월 완공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장비 조립과 점검을 위한 전실, 안테나 방사가 이루어지는 전자파 측정실, 최신 장비 컨트롤을 위한 제어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시스템이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주력 분야인 첨단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화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유해 공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 및 추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종전엔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분리돼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조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시스템 연구 개발의 상징이자 본산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현재까지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은 KF-X-AESA 레이더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 독자 개발이 결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65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다. 한화시스템이 우선 맡은 것은 KF-X-AESA 레이더용 입중 시제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기능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다. 지난해 3에서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을 10에서 11월엔 국내 인천공항에서 시험항공기에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했다. 한 소식통은 인천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AESA 레이더의 특징은 적 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 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인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제품 KF-X-AESA 탐지거리 200km 이상? KF-X-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E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 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연구소가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 레이더에는 KFX AESA 레이더 외에도 L3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등이 있다. L3용 다기능 레이더는 적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국산 장거리 유격 미사일인 L3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 개 적항공기,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된다. L3의 요격 고도는 50에서 9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함정과 항공기를 탐지한다. 지상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고 전자전도 수행한다.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들은 완전 디지털 레이더로 개발 중인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뢰 탐지 레이더와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 메타 표면 구조물, 드론 탐지 레이더도 눈길을 끄는 존재다. 지뢰 탐지 레이더는 금속 쥐뢰는 물론 골치 아픈 존재인 플라스틱 대인 쥐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지거리 등을 늘린 것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드론을 1km 이내에서 탐지한다. 메타 표면 구조물은 전자파 특성을 변환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차기 호위함과 차기 구축함의 다기능 레이더 구조물 표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 수준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하묵 하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소형 무장 헬기가 F-35A 위로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CJ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제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식 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 1:1 실물 모형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021년 시제기가 제작될 KF-X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행사 관계자는 개막일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KF-X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KF-X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정밀유도 무기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다. KF-X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공개한 제원 설명에 따르면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F-410-4G200K 쌍발 엔진을 탑재할 K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시속은 2200km다. 항속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을 목표로 한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사전 공개된 KF-X 실물 모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었다. 한눈에 봐도 F-35A보다 크지만 기존 스텔스 전투기들과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피탐률을 최소화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KF-X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저피탐 전투기로 적 후방을 은밀하게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기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날개 하단에는 48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BLU-109 벙커버스터가 결합된 LJDAM 레이저 통합 직격탄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됐다. 또 기체 하단에는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무장할 수 있게 설계됐다. KF-X는 피탐유를 줄이기 위해 하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로 무장할 수 있다.